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원입니다. 이규원의 보험통신 183하고요. 몇 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몇 번 살펴봤는데 비보호자 회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타짜 운전 특약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소해 밝았습니다. 그죠? 새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여튼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왜 다시 한번 살펴보냐면 그 질의를 제가 또 받았는데 비보호자 회전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너무 급격하게 들어왔다 이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제 뭐 다 아시죠? 비보호 좌회전이 예전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를 했어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답을 말해버렸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황색, 적색 언제 좌회전을 하는 걸까요? 아무 때나? 적색이라도 맞은편 차만 안 오면? 아니에요. 녹색에 좌회전하는 거죠. 그죠? 아시죠? 요즘은 녹색에 좌회전을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또 좌회전을 할 수도 있는 비보호 좌회전과 좌회전 겸용 신호가 있는 그런 교차로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배경이 약간 다를 거예요. 보통 저희들 회의실 안에서 제가 촬영을 하다가 저 모서리에서 그 빌딩 옆을 타고 도는 바람 소리 너무 심해서 지금 우리 사무실 안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비보호 좌회전은 이거죠. 내가 좌회전을 하는데 맞은편에 오던 차랑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직진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난 녹색 신호에 가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보호 좌회전은 그냥 100대 빵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전에는 100대 빵이었어요. 신호위반이었거든. 근데 보험사들의 논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현대사에서 근무하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뇌가 없어요. 신호위반이니까 100대 빵. 중과실이니까. 그런데 자 이제 신호위반이 아니야. 신호위반 아니야? 그러면 너도 과실 있어 8대2. 이게 그냥 보험회사의 논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중과실이 아니니까 8대1 하는 거야. 왜? 그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가 엄청난 과실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약간 잘못한 거지. 그러면 직진하는 차도 과실이 있는 거네. 그래서 8대1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보호 좌회전의 기본 과실은 8대2입니다. 당연히 좌회전하는 차가 80이죠. 직진하는 차가 20의 과실을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8대2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뭐라고 했어요? 기본 과실이라고 했어요. 기본 과실. 기본 과실은 뭐냐면 누가 봐도 직진 차량도 좀 주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사고를 피할 수 있었겠는데? 라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사고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 혹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요. 직진하는 차가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그래서 저 차가 갑자기 확 들어왔다고 나는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입증해 줄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기본 과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블랙박스 무조건 다 제가 블랙박스 없다고? 블랙박스 없으면 나한테 말도 하지 마. 자,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맞은편의 차량이 오지 않을 때 안전하게 직진하는 차량을 가로질러서 내가 좌측 도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진해서 오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쭉 달려오다가 차 한 대 지나갔어. 요 차 내가 교차로에 가는데 저 차 오는 거하고 비슷하겠네? 딱 오는 거 보고 그 뒤로 싹 돌리는데 그 한 차로 옆에 차가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그거 광사고 났어요.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내 시야에는 잠깐 안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꾸준히 보고 있었으면 보였겠지. 그런데 내가 언뜻 살폈을 때 맞은편에 오는 차 그 하나만 딱 보고 우리 사무실 주인공이 왔어요. 보고 그리고 직진하는 차 그 옆에 차로에서 오던 차를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지. 잘못은 뭐라고요? 못 본 게 잘못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차가 없었대. 없었나요? 있었거든. 있었으니까 사고 났잖아요.
근데 못 본 거죠. 못 본 건 잘못이에요. 자, 그래서 비보호자에는 기본적으로 8대2 과실을 적용합니다. 적용하는데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죠. 그래서 블랙박스 보고 아니 차가 저기 가만 서 있다가 내 앞에 차가 뚝 떨어져서 가고 있었어요. 그 차가 지나갔다고 자기 이제 이제 좌회전하면 되겠네 하고 좌회전 또 오는 거야. 내가 가고 있는데 난 그냥 앞에 차 쭉 가고 있고 그냥 좀 거리는 있지만 그냥 가고 있는데 저 차가 갑자기 출발해서 들어오네. 오 이러고 사고가 났어요. 그 차가 비록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정차해서 일시정지선 앞에서 정차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분히 빠르지도 않죠. 천천히 출발을 했지만 그 뒤에 오는 차를 못 본 거잖아요. 그런 경우 내가 저 차가 좌회전할 거다라고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앞차와의 거리가 엄청나게 앞차 아예 없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약간 거리가 좀 있다 해서 그 사이로 저 차가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차가 좌회전에서 들어오잖아요. 좌회전에서 들어오면 나하고 사고 날 때까지 이 차가 진행해 온 거리가 제법 돼요. 그 시간이 제법 된다고. 그 시간과 내가 진행한 시간을 따져서 내가 저 차가 좌회전하네 라고 주의해서 사전에 정차하거나 피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서 과실이 100대 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본은 좌회전, 비보좌회전 100대 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대 빵에서 출발해서 직진차에게도 과실을 일부 매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직진하시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과실이라고 하는 건 주의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었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 녹색에 좌회전해야 된다. 기본 과실은 8대2다. 이거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 위반이 안 된 게 2010년이에요. 벌써 11년이 지났죠. 이제는 뭐 이 비보호 좌회전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비보호 좌회전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보호 좌회전 하는 쪽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거 말고 반대쪽에 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어 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직진하면서 저쪽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도 있겠네 라고 내가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진행하는 쪽에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표시가 없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자, 돈 들이기 싫다고? 타차 운전 특약 알아볼게요. 타차 운전 특약은 얘는 교특법 제 4조 요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약이에요. 뭐냐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는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형사처벌을 해요. 그 차의 운전자를 형사처벌을 해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하는데 타차 운전 특약이 들어있으면 그 차에서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나가죠. 책임보험은 나가고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부분, 대인 1을 넘어서는 부분, 대인 1은 그 차의 보험에서 무조건 나가요. 일단은 그 차가 보험이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보험이 있다면 혼자 운전하는 거든 부부가 운전하는 거든 어쨌든 간에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갔다가 오는데 친구 피곤하니까 내가 좀 운전할게 이래가지고 운전했다. 그러면 그 친구 차의 대인 1은 일단은 보상이 돼요. 되고 대인 2는 대인 2는 면책이거든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대인 2를 내 타차 운전 특약으로 해줘요. 내가 보험이 들어있다면 해주고 대물도 내 타차 운전 특약으로 해줘요. 그리고 현대상 여러분 현대상으로 본가에 봐세요. 그 차의 자차 이거 자차 안 되잖아요. 그 자차 안 되잖아요. 자차 안 되는데 그 차 수리를 내 차의 대물로 해줘요. 현대상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물로 해주니까 내 차는 뭐 예를 들어서 차값이 1,000만 원짜리 차인데 이 친구 차는 좋은 차여서 한 5천만 원짜리 차였던 거예요. 근데 작살났어요. 수리비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내 차는 1,000만 원짜리 차니까 내 차 가액으로 이 차를 수리를 못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대물로 해줘요. 대물로. 그러니까 대물 한도로 다 해줘요. 요즘 대물 한도 보통 3억 5억은 넣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 차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현대상에 본 거예요. 저한테 하세요 이왕이면. 자, 그런데 타차 운전 특약은 그럼 다 되는 거냐?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있어요. 무보험 자동차, 흔히 무보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 안에 타차 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누구까지 되냐? 나,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까지 돼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타차운전 특약도 그까지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안 돼요. 타차운전 특약은 기본적으로 본인만 돼. 본인만 되고 배우자가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이 드러났어요. 부부 한정 혹은 가족 한정 드러났어요. 그러면 배우자까지 돼요. 자녀가 운전한 거, 부모님이 운전한 거 안 돼요. 타차운전 특약은. 타차운전 특약은 본인하고 배우자까지만. 그러면 내 보험을 나 혼자 운전하는 걸로 드러났어요. 근데 집사람이 친구끼리 놀러 갔다가 오면서 피곤하지 이러면서 내가 운전해 줄게 이래가지고 타고 났어요. 그러면 집사람 거 이거 되냐? 안 돼요. 내 차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안 돼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하고 타차운전 특약의 적용 대상은 다르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람 소리가 정말 드센데요. 화수 많이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뜻하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